네, 2024년 6월 4일 이정훈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위화도 회군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 꼴대 앞에서 백패스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재개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뭡니까? 이거 다 지금 문전화까지 골을 몰고 갔는데 거기에서 백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화도 회군을 하고 있다고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저는 유감스러운데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북한이 똥삐라를 대한민국에 뿌렸죠. 거기에 대해서 6월 2일 날 우리가 NSC를 열었습니다.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라고 논의를 하니까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그게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오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북한의 국방부 차관인, 걔네들은 국방성 부상이라 그러죠. 김강일이가 담화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한국 것들이 널려진 휴지장을 주워 담는 게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공력이 소비되는지 체험하게 했다. 똥삐라 뿌려서 한국인들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행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우리가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만들어 가니까 NSC에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그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우리는 김태호 NSC 사무처장 중심으로 실무자 회의를 열어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자라는 안건을 만들어서 국무회의에 올리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찍고 있는 6월 4일 오전 우리는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의결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요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결재하고 그리고 야 우리 이거 중지하기로 했어. 알았지? 하고 이북에 통보하면은 9.19 군사합의는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북한에 대한 대북 심리전을 할 수 있죠. 이거를 위해서 합참의 심리전 부대들이 이제 움직였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대북 확성기 방송인데, 이거는 이제 차에 싣고 다니면서 마이크로 하는 게 있고, 차를 갖다가 이제 언덕 뒤에 숨겨놓고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전방의 고지에다가 초대형 확성기,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좋은 거 하면은, 여러분들 그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응원하러 가게 되면 그 응원단들이 대형 마이크 설치하잖아요. 연고전 할 때도 그렇고. 그런 마이크. 마이크 수십 개를 묶어서 큰 초대형 탑을 만들어서 그걸로 방송하는 겁니다. 북한도 대남 방송을 이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기도 많이 잡아먹고 생각 밖으로 이게 또 많은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장비라는 게 일정 시간 사용하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뭐 사람도 사지가 다 멀쩡한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면 꼼짝 못 하듯이 이러한 장비도 다 멀쩡한데 어디 하나 부속이 빠지면 작동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부속을 공급해야 되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돈이 있지만 이북은 대남 확성기를 켤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제 대북 방송을 시작하면은 이게 소리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다가 이제 요즘 전 세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K-팝, 뭐 저는 K-팝 아는 게 없는데, 할라 이런 것들 뭐, 음악 틀어주고 하면 다 좋아한다며요. K-팝 틀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아하는 게 스포츠 중계. 뭐 축구 시합 같은 거 틀어주면 전 세계 젊은이들 다 좋아하잖아요. 손흥민 나오는 것도 좋고, 황희찬 나오는 것도 좋고, 뭐 게임 재미있게 라디오 중계하는 거 그대로 틀어주면 북한 병사들도 그거 넋을 놓고 듣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대북 심리전 방송을 항상 콘텐츠가 딸리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와 하는 축구 시합 이긴 거 그걸 녹음했다가 틀어줬거든요. 그걸 틀어주니까 남북한 병사 모두 그걸 다 듣고 있다가 한국이 골을 넣고 난리가 나니까 같이 양쪽 GP에서 그냥 와 소리가 올라왔다. 정말 북한에서도 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의
병사들도 좋아할 수 있는데 K-팝이나 스포츠 중계해주면은 좋죠. 북한은 대남 확성기 방송을 당장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광판이라 그래서 밤에 큰 전광판을 켭니다. 인민군 여러분 내일 빨래하지 마세요. 그것만 딱 띄워요. 뭐지? 근데 다음날 비가 옵니다. 아, 이래서 빨래하지 말랐구나. 금방 알아차리죠. 오늘 김정은이가 동창리 갔대요. 딱 띄웁니다. 근데 다음 날이나 다음 날 노동신문에 경의하는 지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뭐 동창리 어디를 방문하셨습니다. 딱 뉴스가 뜨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뭔지 알지 하면서 이쪽으로 혹하면서 호기심을 가지면서 넘어오거나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북한이 똥배를 삐웠으니까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럼 북한이 이북이 흔들리죠. 근데 이번에 김강일이가 북한의 외무성 부상이 중단한다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만약에 남한 것들이 다시 대북전단을 띄운다면 재개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 대북단체가 전단살포 뿌리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 대북 심리전을 한 차원에서 삐라를 뿌리는 거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죠. 일단 지금 보도 나온 거는 대북 방송을 바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대북 방송 하려면 마이크를 세워야 되고 전광판도 세워야 됩니다. 대북 전단 뿌리는 거는 바로 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쯤에서 아마 저렇게 결정을 하면 대북 전단 뿌리는 것도 아마 안 할 겁니다. 저는 이걸 위화도 해군이다 라고 봅니다. 큰 좋은 기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놓치고 있다. 왜? 제가 항상 동아일보 논설위원 하면서 또 중요한 회의에 가면서 본 건데 이 좀 부담스러운 결정을 할 때가 되면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된다면서 다 하지 말자는 쪽으로 피해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자리가 유지가 되는데 이거 괜히 했다가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성공하면 자기만 바빠지고 또 정만 많아지죠. 실패하면 독박 쓰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팩트가 명백해서 기사 쓰겠다 그래도 좀 자제해봐. 좀 기다려봐 하면서 기사를 못 쓰게 하죠.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많이 싸워오다가 기자 생활 끝냈는데 그런 짓이 지금 우리 군과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대북 방송하고 대북 전단을 우리 군 차원에서 띄워라. 전광판도 띄워라. 그럼 북한이 빨끈하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다시 오물 폭탄을 띄우려고 준비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의 드론 작전 사령부라고 있어요. 우리 드론 굉장히 좋아하죠. 또 산을 제가 자주 타는데 얼마 전에도 한번 저 태백산 쪽에 갔더니 1000m가 넘는데 거기서 드론 띄우는 사람들을 여러 명 봤어요. 백두대간 찍으려고. 어린애들도 좋아하죠. 우리 드론 강국입니다. 지금 드론을 합동작전사령부로 드론작전사 만들었는데 그 드론사가 우리 공군에서 RF4라고 하는 정찰기가 있고 금강 정찰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카메라를 들고 쫙 다니면서 이북을 늘 찍어요. 그 다음에 전방에 있는 우리 군단에서도 드론을 띄워서 북한을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똥삐라 보내려고 하는 걸 알아요. 우리 군이 항상 먼저 알고 북한이 띄운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띄울 때 우리 드론 사령부에서 우리 드론을 띄우는 거야. 드론에 총이 달려있죠. 우리 드론 실력이요 굉장합니다. 민간인에서는 지난 여름에 한강에서 드론 쇼를 했었죠. 이 드론들이 새처럼 벌처럼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뭐 위험 물질이 있는데 다 찍어 나오잖아요. 그 지시만 내리면 탁 쏴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 드론 사령부가 한번 능력을 검증해 봐야 돼. 이북 상공으로 들어가거나 DMZ에 떠 있다가 이 풍선을 맞춰서 이북에 오물이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팔팔 뜨고 또 뭐라 그러겠지. 그렇게 계속 압박을 가해야 돼. 심리전 방송에서 북한 흔들고 전광판 방송에서 우리 정보 보게 하고 그리고 반발하는 건 다 억압해버리면 북한 내부에서 안 되네. 또 핵전쟁 하겠다고 위협하겠지만 야 드론 갖고 한데 이게 무슨 뭐 모기 잡으려고 명검을 뽑아? 견문 발검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계속 북한에 망신을 주고 해야만 북한 장병들이 야 이거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 지휘관들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 기회가 지금 도래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재명한테 얼마나 당하고 있습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특검부터. 그런데 북한을 이런 식으로 억압해 들어가면은, 억제해 들어가면 인기가 올라가고 더불어 이재명 세력도 꼼짝 못 하게 된다니까. 이 좋은 기회를 왜 버리냐 이거야. 기회가 왔는데. 이 세상 일을 도모할 때는 천시, 지리, 인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천시, 지리, 인화 중에서 인화는 어느 정도 제가 할 것 같아요. 제가 참고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지리도 이것저것 여기가 좋겠다고 고를 것 같은데 제일 모르는 게 천시입니다. 아, 이게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건데 그 때를 놓치면은 지리하고 인화를 이뤄도 실패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백척간도 위기에 몰려있는 게 윤석열 정부잖아요.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받을 처지가 됐고, 이런 판국에 이북을 물론 위험은 감수해야지. 실패하게 되면은 한반도의 불안을 갖고 왔다는. 근데 이 불안이 아니라 거꾸로 딱 K효승 완판승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야지. 아, 이걸 윤 대통령이 여기서 이걸 허용을 해? 이거 위화도 해군이지. 이렇다면은 저는 윤 정권이 뭐 탄핵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배심이 없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잠정 중단하겠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광판은 세우고 준비는 하고 또 뭔가 비하한 되면 바로 시작해야지. 그 다음에 대북전단 뿌리라 이거야. 그리고 휴민트를 집어넣고 이 절호의 기회인데 여기서 왜 김광일 부상 차관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왜 질질 끌려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군부의 위화도 해군 매우 유감이다. 오늘의 제 의견을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